12월 중 K달러 아래까지 붕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비트코인 내의 엔캐리 자금 청산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까지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매매 전략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갑니다. 또 다른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급락이 전일 주말 통해서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다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주변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트레이더분들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반등 나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게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야. 그래서 이 윗변을 맞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한 상승 내리를 통해서 날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일단은 저점을 다졌고 여기 약간의 이탈이 좀 나왔거든요.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과연 우상향을 해서 날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저 이탈을 해서 무너져 내릴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승을 하기 위한 뭔가 중요한 근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분이 솔직히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악재 중에 악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악재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을 완벽하게 눌러버리는 최악의 악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BOJ가 금리에 관련된 결정을 곧 할 예정인데 상승,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자그마치 90%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유동성으로 짭짤하게 잘 사용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거의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의 가격 상승보다는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러면 도대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러한 정보만을 가져가는 영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5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짭짤하게 돈을 좀 벌고 계시죠.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면서 항상 느끼시는 점이 뭡니까?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가 고점이야,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차라리 누군가 확실하게 좀 표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편하게. 매매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매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5년 전부터 리플가의 바이 앤 셀 전략 아시죠? 바이가 여기서 등장하면 상승 버튼, 셀이 여기서 등장하면 하락 버튼이 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2K 부근에서 하락 버튼이 뜨고 나서 지금은 강력한 하락을 통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여기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와, 이건 어떻게 잡지? 보세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바이 버튼이 발생이 되면서 또다시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리플가의 바이 앤 셀 전략, 이거 제가 5년 만에 최초로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무 힘듭니다.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손실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인 에디터에 그대로 넣어줄 수 있는 소스 코드 오픈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 공유받는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급하시거나 일정이 빡빡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파워장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주장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의 역공,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그래서 엔캐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팽배해요. 결국 이 엔캐리 트레이딩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절대적인 유동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캐리 자금이 없어지는 게 진짜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
그럼 결국엔 끝났으니까 계속 급락을 통해서 더 이상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 끝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스탠스가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좋을 건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일본 쪽에 이제 BOJ 금리 수준이 2025년도 현재 정책금리 단기 정책금리입니다. 0.5 정도 지금 수준이거든요. 얘가 0.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금리였을 때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낮은 이 엔화를 빌려요. 일단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도는 조금 붙겠죠. 뭐 1년로 1%라고 가정합시다. 이래저래 다 해서. 그리고 나서 1년로 미국 쪽으로 간다 칩시다. 미국은 금리가 3.75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 가까이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래저래 1%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4%의 역마진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엔화를 많이 빌려요. 많이 빌려갔다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게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디를 투자를 하냐? 주식, 자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이 자금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엔캐리의 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알다시피 마진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분위기가 얘는 올라가는 분위기고 미국 같은 금리는 11월 때도 금리를 내렸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그럼 이 갭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럼 나중에 수수료 빼고 뭐 이래저래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식에서 돈이 빠지게 되고 부동산에서 돈이 빠지고 암호화폐인 우리 비트코인에도 돈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국채 일본 국채입니다. 1.0 재돌파 후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일례로 1%만 가져올 수 있을 걸 2%, 뭐 3%까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일단 우리 비트코인에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변동성 약세 혹은 변동성 확대 전망이 우세가 된다라는 변동성은 이런 식의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향의 추세를 탈 건지 우하향의 추세를 탈 건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변동성. 그리고 이 추세는 매우 약세기 때문에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처럼 박스권 안에서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폭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조금 넓게 보신다면 이 밑단까지도 근데 이 폭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큰 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4부터 시작을 해서 80까지는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80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걸 조금 땡겨 보면 요 밑단짜리까지 여기 자리 75K가 마지막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단으로 올라가는 길은 솔직히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기, 단기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미 제한적이다. 위동성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제한적이다. 이 제한적이란 말은 단기 반등 힘들다는 얘기예요. 당분간 그 얘기입니다. 좋게 뭐 제한적이다, 뭐 되지 힘들다 이런 거 힘들다. BOJ 인상 이슈가 지속되면서 캐리가 청산이 되고 있고 캐리가 청산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엔화가 미국 쪽으로 가고요. 미국으로 투자한 것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를 네모 박스라고 보는 거고 얘를 캐리라고 해요. 캐리. 아마 컴퓨터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캐리. 이 캐리가 청산당한다. 왔다 갔다 거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추가 압박, 무슨 압박? 하락에 대한 압박.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 친구를 통해서 상승의 랠리를 쳐서 100K가 회복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중기적으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1개월부터 3개월.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2월 달까지는 완만한 회복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뚫고 요 정도가 완만한 회복입니다. 사실. 예, 중기도 조금 보셔야 되는 거고. BOJ 인상 직후 지금 인상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일본은 죄송한 얘기지만 매우 좋습니다. 지금 BOJ 인상 직후 충격이 완화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충격적인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충격적이었다가 살짝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가 되겠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재조명되고,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재조명된다는 것은 최근에 QT가 마무리가 됐죠. 테이퍼링 더 이상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 거덜리는 거 그만하겠다고요. 그다음 미국의 채권을 사는 QE를 등장시키면서 양적 완화, 주식시장 하신 분들 아시겠죠?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돈 푼다. 돈을 푸는 것들이 이 엔캐리에 대한 청산으로 인한 이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게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거기다 ETF,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싸네라고 해서 들어오는 ETF 자금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XRP ETF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재조명될 겁니다. 이 친구가 하나둘 지금 슬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친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뀌는 것들은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도 될 것이고, 도지도 될 것이고, 기타 에이다도 될 것이고,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있는 큰 알트코인 역시 ETF가 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장이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차 변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엔화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밑자를 좀 잘못 쓴 거 같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갭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면 사실상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의 금리 차이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느냐, 아니면 천천히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천천히 줄어들거나 갭이 넓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엔캐리 자금이 다시 뜨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이것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점수다. 현재로서는 지금 좋지 않다. 즉 뚫고 안착하기는 조금 무리가 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개월, 3개월 뒤의 얘기인데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당연히 정상화가 될 거예요. 일본도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 정도 되면은 이 올리는 것을 옆으로 그냥 플랫하게 갈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내리는 것을 일정 정도 되면은 플랫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장은 다시 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캐리 트레이드 붕괴 리스크가 감소, 이거는 되게 역발상적인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캐리가 인해서 엄청난 충격이 이제는 잦아질 수밖에 없겠죠. 일정 정도. 그래서 캐리가 없어도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캐리에 대한 붕괴, 그러니까 악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기관들과 정부들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증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장기 추세가, 여기서 말하는 추세는 상승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가 아니라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별로야. 자, 두 번째 중기적으로는 옆으로 흐를 것 같아. 세 번째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거야. 여기서 기준은 3개월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는 12월 달. 그러면 12월 달 여기는 그 이후 2026년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미없고 이걸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얘밖에 없다니까요. 얘 가지고 롱을 할 건지 숏을 할 건지 그냥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셀, 바이, 셀, 하락, 상승, 하락, 이걸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시간 봉 너무 길어. 1시간 봉만 하더라도 괜찮네. 셀, 급락, 지금 바이, 급등, 셀, 급락, 바이, 요렇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는 뭐 거의 90% 이상 수익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요. 저는 차라리 지금 시장이 나은 것 같아요. 왜? 요거만 갖다 붙여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지금 보시는 이 소스 코드만 갖다 붙여가지고 파인 에디터 그냥 매매하시면서 편하게 있는 겁니다. 어떤 급격한 상승도 없고 급격한 하락도 없으니 이 박스권 안에서 쉬엄쉬엄 신호 봐가면서 바이, 셀 신호 봐가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이 파인 에디터 제가 과감하게 공유한다고 했죠. 이유는 뭐죠? 힘들어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과감하게 5년 만에 처음 뚜껑을 여는 거고요. 5년 동안 이거 백테스트 제가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심지어 90% 가까운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공유합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시죠? 제 영상의 고정 댓글입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파란색 추천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등과 급락? 이거 잡아내는 거 결과론적으로 보기에는 뭐 되게 단순하게 보이지만요. 막상 내가 이런 시점에서 급락을 예측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등을 생각하는 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플가의 바이앤셀 매매 전략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플가였습니다.